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지난주 미국 정부가 일개 기업을 이용해서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를 막겠다는 의사를 비쳤습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 국가이자 소비 국가입니다. 미국의 패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신흥 강자이기도 한데요. 반도체는 이제 컴퓨터뿐 아니라 자동차, 장난감, 심지어 냉장고에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군사 장비에도 들어가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됐죠. 그런데 미국은 이 네덜란드의 일개 기업을 앞세워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으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한 거는요. 월가도 이 기업이 중국을 돕지 않을 경우에 이 중국의 반도체 발전 속도가 아예 멈출 것이다라고 볼 정도라는 거죠. 대체 무슨 기업이길래? 네, 그 기업은요. 바로 반도체 공급 업체의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ASML입니다. 이 ASML은요, 삼성전자나 인텔, TSMC처럼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엔비디아나 퀄컴처럼 반도체를 설계하고 판매만 하는 팹리스 기업도 아닙니다. ASML은요,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 같은 기업에다가 이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삼성이 이 주문을 주는 갑의 위치라고 한다면 이 ASML은 장비를 팔아야 되는 을의 위치인 셈이죠. 그런데 이 갑과 을의 위치가 이 묘하게 바뀝니다. 왜냐면요, 이 장비를 만드는 데가 이 ASML밖에 없어요. ASML이 판 장비는 이 노광 장비라는 건데요. 디스크처럼 생긴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직접 회로를 이제 프린팅하는 장비입니다. 이 포토리스코그래피라는 공정으로 불리는데요. 이 나노 시대에 접어들면서 워낙 이 미세한 공정이라 이 물리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빛을 사용해서 그리는 장비인데 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ASML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캐논, 니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이 캐논하고 니콘은요 거의 들러리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작년에 판매된 노광 시스템의 이제 81개가 ASML에서 판매됐고요. 단 4개가 니콘에서 판매됐을 정도로 지금 90%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ASML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 가지고 슈퍼을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 노광 장비는요, 크게 DUV 심자외선하고요, EUV 극자외선으로 나뉘는데요. 이 심자외선은 보통 많이 쓰는 이제 전자제품이죠.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자동차나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를 제작하는 데 쓰이죠. 그런데 이 5나노미터 이상의 초미세 공정에는요. EUV라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장비는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ASML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삼성이나 TSMC처럼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업체도 이 장비를 구입하려면요. ASML에 줄을 서야 되는 거죠. 심지어 이 ASML의 노광 장비가 어떤 국가에 얼마나 판매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반도체 시설 투자하고 생산 능력을 가늠할 정도라고 하니까 말 다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ASML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절대 반지인 셈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미국이 이 절대 반지를 꺼내서 중국을 견제합니다. 지난주 미국 정부가요. ASML에다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DUV, 이 DUV 장비 중에서 이 침지 리소그래피 제품이라고 이제 뭐 아르곤 플로라이드 침지 혹은 뭐 알파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대요. 근데 이 제품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이 제품은요. 전 세계에서 ASML이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제품입니다. 역시 완벽하게 독점적이죠. 이미 ASML은 지금 중국의 이 최첨단 제품인 EUV 장비는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중국의 장비 수입 수준이 세계 최대니만큼 지금 그 손실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겠죠. 대당 약 뭐 한 1억 6천만 유로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EUV는 물론이거니와 이번에는요 그보다도 아래 단계 제품인 이 DUV 관련 장비도
팔지 못하게 막으려는 거죠. 이 블룸버그가 보도한 이 소식에 당장 ASML은 그날에만 8%가 넘는 하락폭을 보입니다. 이건 2020년 3월 팬데믹 폭락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장중 하락폭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ASML이 볼 손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실제로 이 대만 경제연구소의 존슨 왕 애널리스트는요, 이번 보도에 대해서 이 리소그래피 장비가 중국이 반도체 생산과 관련해서 교체하기가 가장 어려운 장비인데, 이 장비를 만약에 구입하지 못한다면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이 아예 멈출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시장은 ASML의 손실을 우려해서 하락했지만요, 지금 일개 기업이 중국 같은 거대한 국가의 반도체 산업 발전 자체를 멈추게 할 수 있다. 이런 사실 자체가 투자자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더 밀크도 그 소식이 있자마자 ASML에 대한 더 밀크 알파 인덱스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번 방송은요, 인덱스 리포트의 내용을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뭐 그래서일까요? 이 소식이 들리고 나서 한국 투자자들도 ASML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쏟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요, 7월 이후에 단일 종목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순매수 결제가 일어난 기업이 바로 ASML입니다. 그 전까지는 애플이 계속 압도적으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반도체 레버리지 ETF인 SOXL이 1위를 차지하고요. 단일 종목으로는 ASML이 4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지금 랭크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반도체 주가가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인데요. 사실 반도체는 작년부터 이제 부족 현상이 몇 년 더 간다고 하면서 말은 많았지만 결국 작년부터 상당히 부침도 많았고요. 올해는 기술주보다도 더 큰 하락세를 겪고 있죠. 더 밀크에서는 작년 10월하고 올해 4월 반도체 산업 부진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반도체 시장이 사상 최대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리드 타임이 20주가 넘어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도요, 주가가 하락한 건 결국 재고가 쌓이고 수요에 대한 이 둔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반도체 주식이 올해 3분기에 바닥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반도체 경기 사이클은 3, 4년에 한 번씩 이 침체기를 겪어왔는데요. 올해 역시 상황은 뭐 좋지 못하죠. 글로벌 통화 정책은 긴축으로 향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네온가스 등의 공급망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는 또 수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매출 전망은요, 올해만 기존의 6,299억 달러에서 6,08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전망이 13.4%에서 9.5%로 크게 하향 조정됐죠. 내년 전망도 6,756달러에서 6,042억 달러로 전년 대비 7.3% 수준으로 이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상황이 향후 개선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을 감싸고 있는 악재는 뭐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재고의 증가는 뭐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일단 PC 수요의 둔화, 게임 시장도 마찬가지로 둔화되고 있죠. 스마트폰의 판매 둔화까지 뭐 전반적인 수요 둔화 우려가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요의 둔화가 향후 이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관련 제품,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업용 수요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미 악재는 모두 가격에 반영됐다는 게 이제 보파의 분석인데요. 보파는 지금 반도체 지수 이제 SOX의 선행 주가 수익률이 현재 13.4배로 S&P 500이 16배보다도 더 저렴하고 고점에서 무려 42%나 위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지난 10년 동안 가장 그 저점을 보였던 이 반도체 지수가 저점을 보였던 평균 26%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는 GDP가 역사적으로 3% 이하로 떨어진 시기에 평균 한 9%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는 침체를 이제 보였다고 하는데요. 최근 GDP가 이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 부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언제나 주가는 뭐 경제를 선행을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반도체 역시 역사적으로 언제나 실제 침체 이전에 바닥을 쳤다는 거죠. 주가는. 그리고 그 평균 하락폭은 밸류에이션의 가치가 26% 수준으로 하락한 거였는데 이번에는 42%나 하락한 수준이고 하락 기간 역시 177일 정도로 길어서 이 반도체 주가가 3분기에 바닥을 치고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ASML 역시 올해 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죠. 주가는 지금 주봉 기준으로요. 일봉이 아니라 주봉 기준으로 200주 이동평균선을 하회했을 정도입니다. 주가는 작년 9월 고점에서 약 50%가 사라져서 말 그대로 그냥 반토막이 났어요. 일단 가장 최근 발표된 4월 그 1분기 실적은요. 그래도 대체로 견고했다는 평인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 19%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월가 전망은 넘었습니다. 하지만 비용 상승 압력이 워낙 강해서 순이익이 무려 48%나 감소했고요. 주당 순이익 역시 기대치는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ASML의 사업 부분은 크게 이제 노광 장비를 판매하는 시스템 판매하고요. 이 판매한 시스템을 지원하는 서비스죠. 서비스 및 필드 옵션 판매로 나뉘는데요. 이 시스템 판매에는 ASML만이 제작할 수 있는 EUV, 그 EUV 판매가 전체 매출의 3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위 제품인 DUV가 전체적으로 37%를 차지하고요. 이 서비스 옵션이 27%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미국 정부가 중국에다가 지금 심자외선, 극자외선, EUV하고 DUV 판매를 막은 거는요, 큰 악재가 될 수 있죠. 2021년 중국이 이제 ASML 총 매출의 약 15%를 차지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판매 제한은 이제 ASML의 단기 전망에 상당한 악재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ASML뿐만 아니라 이외의 나비 효과도 또 불러들일 수 있는데요. 중국의 최대 반도체 생산 업체를 이제 SMIC 같은 기업에다가 이 반도체를 수주하는 미국, 뭐 일본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를 제대로 이제 이 SMIC가 SML한테 장비를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생산이 늦어지고 생산 부족 현상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반도체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문제는요, 중국의 공급망을 또 옥죄면서 인플레이션에 상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일개 기업의 영향력이 지금 너무 큰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SML의 전망은 대체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일단 1분기 수익 역시 이제 리서치 기업인 CFRA는요. ASML이 납품한 EUV 시스템 9개 중 3개에 대한 것만 지불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유예됐다고 하면서 지불이 유예된 순 매출을 합치면 2분기에만 약 51억에서 53억 유로로 연매출 성장률이 27에서 32%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SML에게 이제 장비를 구입하려는 기업들이 이미 미리 수주한 신규 주문 예약하고요. 밀린 주문이 이미 충분하다는 점에서 이후에도 연 20% 정도 수준의 성장세, 매출 성장세가 아주 무난하다는 평이죠. 레피니티브는 1분기 수익 자체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수익 전망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2분기 수익 전망이 최근 90일 동안 무려 19%나 감소했다. 이 부분은 우려스럽죠. 3분기 역시 5.6%가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하향되고 있다는 점 역시 리스크로 꼽힐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6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상당한 수준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견고했다라는 점. 그리고 향후 수익 역시 기대가 될 만한 부분도 있다는 점. 특히 매출 성장세는요. 올해 6.3%에 이어서 내년에는 20.3%로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특히 CFRA는요. ASML의 매출이 반도체 산업의 순환적이고 구조적인 수혜를 모두 받는 장비 지출의 핵심 중의 핵심 기업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삼성과 인텔, TSMC가 지금 모두 생산 용량을 확장하는 군비 경쟁에 이제 나선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ASML의 판매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일반 EUV보다도 가격이 70%나 더 비싼 하이 NA EUV가 이미 인텔로부터 수주를 받는 등 지금 긍정적인 기대를 받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거스 리서치는요, ASML이 EUV하고 DUV 시장에서 경쟁자를 완전히 압도하는 말 그대로 필적할 수 없는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고, 이 하이 NA EUV도 개발되면서 향후로도 압도적인 리더십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이제 ASML을 분석한 그 9명의 월가 애널리스트 중 2명이 강한 매수 의견을 줬고요. 5명이 매수, 2명만 중립 의견을 제시해서요. 전반적으로 강한 매수에 가깝습니다. 목표가는 768달러로 현재 447달러하고 비교해서 거의 7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CFRA 같은 경우는 강한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그 목표가 892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의 슈퍼 의리자 절대 반지로 인식되는 ASML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밀크의 인덱스 리포트를 참고로 했고요. 인덱스 리포트는 이 외에도 이제 리스크하고 전술적 대응 전략, 사업 정보 등이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제 더 밀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아래 댓글을 좀 더 달아주신 분들께는 제가 몇 분을 추첨해서 이 인덱스 리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